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우리나라의 KSC가 세계 군사력 4위의 인도 국방부가 추진하는 인도 육군 전차 성능 개량 프로젝트에 현지 방산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기술은 방산 자회사 KSC가 인도 현지 방산업체 BEC와 개발 협약을 통해 인도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군 전차 성능 개량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명령 승인을 획득했다고 지난 18일에 밝혔습니다. 이로써 KSC는 BEC와 협력을 통해 인도 육군에 실전 배치된 노후한 러시아제 T-72와 T-90 전차 성능 개량의 필수적인 보조 동력 장치를 개발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도 국방부의 시제품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보조 동력 장치는 항공기와 철도 등에 사용되며 전차에도 필수적입니다. 전차 엔진은 최소 40톤에서 60톤 가까이에 이르는 물건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엔진에 가해지는 부담이 많으며 메르카바 전차와 같이 엔진이 피격되기 쉬우면 전차가 손도 못 쓰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차에는 필수 장비입니다. 특히 M1 에이브람스나 T-80처럼 가스터빈 엔진이 장착된 전차의 경우 가스터빈 엔진의 특성상 공회전을 시키든 최대로 부하를 주든 연료 사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엔진을 가동시키면 많은 연료를 소요하게 되므로 APU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매복 시주 엔진을 가동시키게 되면 많은 양의 열과 소음을 내뿜게 되어 적 전차나 공격 헬기 및 무인기들에게 발각되기 쉽기 때문에 이때도 주 엔진을 대신하여 보조 동력 장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K1 전차에는 프로토타입에는 장착되어 있지만 양산형에는 비용 문제로 빠졌습니다. K9 역시 APU를 장착할 예정이었으나 양산형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APU만 돌려도 될 상황에서도 동력이 필요하면 항상 주 엔진을 켜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K9의 엔진이 조기 마모되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즉, 배터리와 엔진만으로 전력 소모를 감당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막기 위해 엔진을 수시로 작동시켜야 했고, 따라서 연료 소모 증가나 엔진 수명 감소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초래되는 것을 보면 APU는 엔진의 수명 관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9 개량 사업의 APU 장착이 결정되었으며 K9의 업그레이드형인 K9A1에서 보조 동력 장치가 장착되었습니다. 이로써 주동력 장치 대신 APU를 작동시켜 전력 소모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엔진 창정비 비용 등의 운용 유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SC가 이번에 개발하는 APU는 신형 엔진 및 발전기와 기타 보조 장비가 포함되며 인도 현지에서 최종 시행평가를 거칠 예정입니다. 시행평가를 통과하면 KSC는 향후 10년간 전차 약 3,500대 분의 장비를 완제품 수출과 기술 이전 및 현지 병행 생산 형태로 공급하게 되며 그 규모는 약 1,8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KSC 관계자는 회사가 그간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해외 방산시장 진출이 이번 인도 전차 성능 개량 프로젝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프로젝트 참여는 APU뿐 아니라 회사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인 공조 시스템을 동반 수출할 가능성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전차 내부의 냉난방과 환기를 아우르는 시스템이며 보조 동력 장치의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SC는 전차와 장갑차 등 차륜형 전투 차량의 공조 시스템과 보조 전원 장치를 개발하여 생산하는 방산 장비 전문 기업으로 아랍에미리트에도 관련 시제품을 납품한 바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인도의 BEC는 1960년 설립해 금속 광물 및 철도와 전력과 방산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인도의 대표적인 통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연 매출액이 약 1조 원에 달하며 인도 주식시장인 BSE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한편 인도의 K9 바지라의 생산이 종료되어 국내 방산업계에 또 다른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K9 바지라의 마지막 100번째 인도식이 지난 2월 18일에 거행되어 바지라의 생산 종료를 알렸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사막에서 사용할 K9 바지라는 100대 생산을 마지막으로 더는 생산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그렇게 되면 어렵게 K9의 전차 제조 기술을 습득한 전차의 제조 라인은 당분간 물량이 없어져 K9 바지라의 생산 라인이 휴식기에 들어가는 것을 인도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K9 바지라의 제조 라인을 다시 돌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인 DRDO와 L&T는 K9 바지자를 산악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전차 또는 중형전차로 전환하기 위해 서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방소식통은 중형 155mm 주포를 105mm, 부는 120mm 주포로 교체하는 것이 아이디어라고 인도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어 차체는 K9 바지라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거대한 155mm 주포는 105mm 또는 120mm 주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포탑 설계도 변경됨에 따라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중량 감소 기술과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량을 최소 10톤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지라 전차의 무게는 실제로 약 30톤 정도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고지대에 배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은퇴한 포병 총장인 피아르 상카르는 작년에 바지라를 경전차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며, 현재 중국과 대립한 고지대에 사용할 수 있는 전차가 부족하다라고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또한 L&T의 전임 이사 겸 수석 부사장인 JD 파틸은 성명에서 우리는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인 이 야심찬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아모레드 시스템 컴플렉스의 형태로 1000개 이상의 부품 파트너가 참여하여 공들여 구성된 공급망의 생계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K9 바지라와 같은 복잡한 플랫폼의 생산은 인도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도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인도의 언론이 보도한 인도의 상황을 보면 사막에서 사용할 K9 바지라는 100대 생산을 마지막으로 더는 생산되지 않으며, K9 바지라의 고지대 산악 지역에서의 테스트 결과에 따라 산악 지역에서 사용할 40대에서 60대 정도의 K9 바지라의 추가 도입 계획이 있으나, 인도의 복잡한 조달 과정과 아직 테스트 중이고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K9 바지라를 생각하면 지난 2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생산이 끝난 K9 바지라 생산 라인은 긴 휴식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 언론들은 K9 바지라를 생산한 제조 라인은 인도의 전차기술 발전을 위해 계속 가동되어야만 하며, 그 유력한 대상이 고지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전차를 K9 차체 기반으로 개발하여 K9 바지라의 생산 라인을 대체하고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인도 언론들은 아준 전차를 개발하는 동안 인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적한 전차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과 K9 바지라 자주포 시스템을 생산하여 쌓인 노하우와 생산 기술을 구축하고 있는 L&T와 같은 회사의 방위 제조 능력을 결합하면 짧은 기간 안에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경전차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도 K9 기반형 경전차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전투 중량만 47톤에 이르며 10m 거리 안에서 폭발한 152mm 고폭탄 파편 방어를 위하여 두께 199mm의 고경도 철판을 갖추고 있어 14.5mm 철갑탄 방어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0마력급의 MT-881 파워팩은 고산 지역에서 우수한 신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신뢰성이 입증된 K9 자주포의 차대에 벨기에 CMI사가 개발한 C3105를 결합해 신뢰성이 우수한 전투 중량 35톤급의 경전차를 급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가 경전차 개발에 CMI사가 개발한 C3105를 탑재하는 이유는 지금 경전차용으로 개발된 신형 포탑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K21 경전차에도 CMI사가 개발한 C3105가 탑재되어 있으며,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합작해 개발한 하리마우 경전차에도 C3105 포탑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3105 포탑은 전체 중량이 4.5톤에 불과하지만 나토 표준인 L7 전차포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105mm 고압 저반 동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된 105mm는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전차장과 포수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용국에 따라 다양한 사격 지휘 체계를 장착할 수 있으며 포탑 자동 장치에는 12발의 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 국방부가 K9 자주포 기반의 경전차 개발을 결정한다면 우리에게 얼마의 몫이 떨어질까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K9 자주포를 생산한 하나테크윈과 인도의 현재 합작 파트너인 L&T는 50대 50 비율로 합작사를 설립해 K9 바지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대응해 K9 자주포 부품의 50%, 즉 사격 통제 시스템과 탄약 처리 시스템, 보조 동력 장치를 등을 합쳐 총 14종이 인도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공급한 부품을 인도의 중소기업들이 조립 생산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어 원래 계약된 50대 50보다 한국의 몫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인도의 언론들은 빠른 시일 안에 경전차의 시제품을 급조하게 원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105mm C3105 포탑은 기존 K9 자주포 포탑과 비교해 아주 가볍고 반동도 약하므로 포탑에 맞추어 개발된 기동차대 전체에 대한 대규모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말이 K9 기반이지 K9 부품을 활용해 신형 경전차 차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K9 자주포를 설계한 하나테크원 기술진들이 L&T 쪽 기술 인력으로 참가해 K9 개조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K9 기반의 경전차가 개발되면 구성체계 중에 상당수는 한국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코가 개발하여 제조하는 신뢰성이 필요한 차대용 고경도 강판부터 시작해 영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국산화한 HUS 유기압 현수장치와 궤도, 그리고 K9 전차의 심장인 MT881 엔진도 STX에서 라이센스 받아 생산하여 인도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 입장에서도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동 부품을 국산화할 여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핵심 기동 부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인도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한 K9 기반 경전차 사업은 지금은 구체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인도의 구형 전차 개량 사업과 경전차 사업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사업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인도가 고지대 산악지대에서 사용할 K9 바지라의 추가 도입을 결정한다면 인도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